자, 안녕하세요. 인천 성남중학교 학생 여러분. 이번 시간에 우리는 제국주의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제국주의가 어떻게 등장하게 되었는지 그 배경과 제국주의의 개념에 대해서 오늘 중점적으로 선생님이 설명할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 제국주의의 등장 배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당 19세기 후반에 서구 열강, 즉 서구의 여러 강한 나라들이 급속도로 산업화가 진행됩니다. 즉 예전에는 수공업적인 생산 체제에서 이제는 공장에서 기계로 대량 생산을 하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이런 것이 이제는 그때 우리가 산업혁명에 대해서 배웠던 것처럼 사회 구조의 변화, 경제 구조의 변화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즉 자본주의, 돈이 그런 경제 중심이 되는 그런 세상으로 바뀌기 시작했던 것이죠. 즉 자본주의가 발달하게 된 겁니다. 이 과정에서 소수의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대자본가가 다수의 중소자본가를 흡수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런 과정에서 이제 소수의 대자본가가 더욱더 많은 이익을 보기 위해서 거대 기업을 발전시키기 시작했던 겁니다. 자, 그런 이제 거대 기업들은 이제 서구 열강 국가들에게 여러 가지 요구를 하게 돼요. 그들의 기업을 발전시키는 것이 너희들 나라의 경제를 발전시키는 방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는 우리 기업들을 도와야 된다. 거대 기업을 도와야 된다는 논리를 펴면서 국가에 여러 가지를 요구하게 됩니다. 자, 그 요구한 것이 뭐였냐? 여기 나와 있는 표와 같아요. 자, 첫 번째는 값싼 원료를 요구를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값싼 원료를 요구했다. 자, 이걸 왜 요구했냐면은 당시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는 원료가 필요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 그것을 원료를 싸게 구하면 싸게 구할수록 물건을 만드는 값은 줄어들게 되고 그만큼 물건을 팔 때 더욱더 이익을 많이 볼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으로는 노동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는 공장을 돌려야 되고 공장을 돌려야 되기 위해서는 노동력, 즉 사람을 구해야만 했어요. 자, 근데 사람을 쓰기 위해서는 당연히 돈이 들었겠죠. 자, 그것을 우리는 임금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그 임금이 적으면 적을수록 기업이 얻을 수 있는 기업이 가져갈 수 있는 이익은 커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한 것들을 또 싸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했고요. 자, 세 번째는 상품 수출 시장을 마련하는 것이었어요. 본국에서 물건을 만들어내서 본국에서만 팔 수 있고 충분한 이익을 볼 수 있으면은 괜찮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거대 기업들의 욕심은 끝도 없었을 거예요. 즉 이제는 본국을 넘어서 다른 나라에도 물건을 팔아서 이득을 보는 것이 필요했을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또 어떤 것을 요구했냐? 잉여 자본을 투자할 수 있는 공간의 확보를 또 요구했습니다. 그런 대기업들이 본국에 공장을 건설함으로써 투자하는 자본이 있겠죠. 근데 돈을 워낙 많이 벌다 보니까 본국에 투자하고 나서도 돈이 남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예 그냥 우리가 해외에 공장을 세워서 해외에 거기서 만들어서 해외 사람들한테 팔자. 그래서 더욱더 많은 이익을 보자는 생각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국가는 이러한 기업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그들과 협력해서 이것을 이제 새롭게 확보하려고 했는데 우리는 이것이 뭐냐? 이러한 값싼 원료를 구하고 노동력을 구하고 상품 수출 시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잉여 자본 투자의 공간으로서 하는 공간, 즉 식민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서구 열강의 여러 나라들은 치열하게 경쟁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제국주의의 등장 배경이고요. 그렇다면 이 제국주의의 의미가 뭐냐? 다음과 같습니다. 자, 이런 식민지를 얻기 위해서 월등한 군사력을 앞세워서 약소국을 식민지로 삼는 팽창주의적 정책을 제국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자, 즉 쉽게 얘기해 봅시다. 그러니까 식민지를 얻기 위해서는 여러 나라와 다툼을 해야겠죠. 그 다툼을 할 때 필요한 것은 다른 나라보다 군사력이 강해야 됐어요. 그래서 이러한 군사력을 확보해서 그런 식민지 쟁탈전에서 승리해가고 그 약소국을 식민주의로 삼는 팽창주의적 정책을 우리는 제국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제국주의 침략을 정당화하는 이론이 무엇이 있냐? 여기 나오는 크게 두 가지 이론과 같습니다.
자, 첫 번째는 사회진화론이고 두 번째는 인종주의예요. 자, 여기서 첫 번째 진화론. 자, 여러분 혹시 과학 시간이나 여러분 평소에 한번 진화론이라는 말은 들어봤을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진화론이라는 뜻이 뭐냐면 우월한 개체가 열등한 개체와의 경쟁에서 승리해서 그런 세상에서 살아남기 적합한 종으로 진화한다는 것이 그 과학에서의 진화론이에요. 근데 여기서의 진화론은 뭐냐? 이 진화론을 즉 국가 간의 관계에 적용시킨 것이 사회 진화론입니다. 즉 자세한 의미를 보면은 쉽게 얘기하면 이제 아까는 선생님이 뭐 개체라고 그랬죠. 그것을 나라로 비유를 한 것뿐입니다. 자, 우월한 나라가 열등한 나라를 지배한다는 것을 당연하다고 여기는 사상을 우리는 사회 진화론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야, 너희가 약한 나라잖아. 우리 강한 나라에 지배받는 것은 당연하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희 나라를 지배할 거다. 이렇게 사회 진화론을 통해서 제국주의의 침략을 정당화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인종주의예요. 인종주의도 뭐 사회진화론이랑 크게 다른 건 아닙니다. 즉 여기다 인종이라는 것을 대입했을 뿐이죠. 즉 우월한 인종이 열등한 인종을 지배해서 개화시키는 것. 자, 여기서 개화시킨다라는 것은 더욱더 좋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더욱더 좋게 쉽게 하면 개선한다는 거예요. 개선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즉 이 서구 열강은 대개 백인들이죠. 그 백인들이 다른 인종을 지배하고 너희들 인종을 지배하는 것이 당연하고, 그리고 너희들이 지금 미개한 문명을, 너무 낮은 문명을 더욱더 개선해 주겠다라는 그런 정당성을 내세우면서 제국주의 침략을 감행한 겁니다. 해서 이러한 사회 진화론과 인종주의라는 이론을 통해서 서구 열강은 식민지 침략을 보다 정당화하기에 이르렀던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선생님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본 수업 시간에는 이러한 제국주의 침략의 사례를 우리가 다양하게 탐구해보고 제국주의의 성격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